전인수 교수입니다. 여러분들, 사이버를 지금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발표 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 다시 이렇게 요약 정리를 하겠습니다.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물 부족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죠. 우리가 특히 말하는 크게 기후 변화로 하고, 두 번째는 수질 오염물에 인해서 수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물의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강수량이 편중됨으로써 수자원의 불균형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일 큰 사건이고, 그 다음에 수질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물의 양이 도시화 또는 산업화로 인해서 그 두 가지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자원을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죠. 자원을 지표수, 지하수, 해수로 우리가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이 바닷물 해수가 97%고 육지물이 약 3%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그 담수는 수자원이 0.62%, 아주 극소량이죠. 물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이 적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자원 지표수를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하천, 호수, 그 다음에 지하수, 바다, 빙하. 이 빙하가 상당히 많이 사용 앞으로 된다는 이야기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워터 사이클이 있는데 물이 순환인데, 물은 각 분포 형태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렇게 순환을 이루고 있죠. 예를 들면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형성돼 비가 오면 바다로 빠지고, 이 순환이 됩니다. 순환 이동되는데 제로 상태, 같이 평행 상태를 유지하는데 워터 사이클 아주 중요하죠. 기본입니다. 자, 수질 오염을 정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연수가 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죠. 자, 자연수라는 뜻은 오염이 되지 않는 상태를 우리가 자연수라 하죠. 그래서 그 물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세 가지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면, 자, 물에 부유물질이 없어야 되고, 맛, 냄새, 색깔이 없고, 주위의 온도와 비슷한 수온이 된다. 이게 물리적 조건이죠. 그 다음에 생물학 조건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중요한 생물이 살 수 있게 필요한 적당량의 산소가 많이 놓아야 되지. 기후가 많을수록 아주 물이 깨끗하다는 이야기죠. 풍부해서 좋다는 이야기죠. 그 무기 영양소, MgRD, CaO, 여러 가지 균형 있게 이용해야 돼요. 이온이 이용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pH가 중성이 돼야 되고, 유기 농도 기준이야. 이게 BOD를 이야기죠. 유기물이 일정 이하 기준. 이게 1ppm 이하 되면 물이 맑죠. 대신 DO가 높고 BOD는 낮다는 얘기죠. 나중에 또 설명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생물학적 조건이 뭡니까? 수인전, 점령, 변균에 기타 세군이 없어야 돼.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게 자연수인데, 이 자연수가 이제 더러워지는 거죠. 수질 오염, 워터 폴루션적인데, 물생 때, 예를 들면 하천에 우리 오염물질이, 갑자기 많은 오염물질이 이제 이 하천에 연간 오염물질이 유입이 됩니다. 되는데, 자연적으로 자정작용, 묘와 거리에 따라서 그 오염물질 분해되면서 자정작용 돌아가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수질 오염은 무슨 뜻이냐면, 너무 유입량이 많아져서 자정 능력의 한계를 초과할 경우는 수질이 회복되지 않죠. 계속 악화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물과 인간에 피해주는 거죠. 자정 능력의 감소는 지속적 오염을 심화를 시키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우리 수질 오염 지표는 뭐냐? 우리가 ppm이나 ppb로 내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중요한 게 DO, 용존산소, 즉 물에 녹아있는 산소량을 말하는 거죠. DO가 높으면 물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는 물일수록 용존산소가 높고 BOD, 유기물 농도가 낮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BOD는 낮을수록 좋은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기물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걸 우리가 측정하는 부위니까 수정에 들어오는 그 유기물이 그 물속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제 분해하는데 분해할 때 미생물이 호흡하는 용이죠. 호흡할수록 산소를 많이 쓰죠. 그래서 그만큼 유기물이 분해된다는 얘기죠. 생화산소. 이 비교가 반대죠. 아주 중요한 게 시험에 나옵니다. 즉 다시 이야기하면 물속에 있는 호기성 미생물이 수중에 있는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이 미생물이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은 산소를 쓰잖아요. 산소 쓰는 양을 우리가 비우디. 이 산소가 이제 많아지죠. 많이 산소 쓰는 많을수록 유기물이 많다는 얘기죠. 산소 양을 많이 쓰는 거하고 유기물이 많이 하는 거는 같은 되겠죠. 근데 물속에 용융산소를 줄어드는 얘기죠. 자, 여러분 보시면 오염물질이 들어왔어요.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호기성 미생물이 분해시키죠. 하면서 호흡을 많이 하죠. 호흡 많이 하면 어떻게 해요? 산소 줄어들잖아요. 여기까지 쫙 줄어들다가 이제 유기물이 적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속의 산소는 높아지고 비율은 낮아진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 도표. 자, 이거 밑에 도표 보세요. 생물상. 자, 용융산소가 이렇게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유기물질이, 오염물이 내려오고, 그 다음 생물상이 죽어버리죠. 이 상태에 옮겨지죠. 죽고 정화수에 거치고 회복수에 거칠 때 어떻게 해요? 크로스점이라죠. 비오드는 하고 산소가 만나는 점, 이게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이제 그만큼 유기물이 분해됐다는 얘기예요. 이런 경우는 용존산소가 높아지고 비오드가 낮아지면 어떻게 해요? 물이 회복되는 좋다는 얘기예요. 청정수액이 된다. 자, 이건 중요하니까 꼭 시험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자, 상수 처리가 이제 제가 또 시험을 냈답니다. 원수가 뭐냐, 이게. 상수형 원수로 사용하는 분은 강, 하천, 호수, 저수지 등 같이 지표수나 하천, 복류수. 복류수 이야기해요, 복류수. 물 속에 이렇게, 하천 밑에 이렇게, 모래 밑에 이렇게, 물을 한번 1차 정화시키는 복류수. 제가 복류수 설명했죠. 일반적으로 복류수를 사용해요. 지표수는 강은 큰 데 사용하고, 좀 작은 강은 복류수를 사용합니다. 자, 수처리, 워터 트리트, 이게 수처리를 해야 됩니다. 원수를 수처리 과정을 거쳐서 정수의 과정을 우리가 먹는 물이기 때문에 이런 꼭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시험에 나오니까 중요합니다. 직수정, 착수정, 약품 투시, 혼화지, 응집지, 침전지, 여가지, 활성탄 흡자, 소독실, 정수지, 배수지. 정수하고 배수지로 이게 통해갖고 송수항을 정수지에 모았다가 송수항을 통해서 가정으로 이입되죠. 요 송수관에서 얘가 문제가 되죠.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우리가 먹기 불편하죠. 요까지는 상당히 좋아요. 요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죠. 자, 세사를 우리가 짚어보겠습니다. 자, 지수탑 원수를 추산한 지수탑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죠. 지수탑을 이렇게 두릅니다. 두르면 어떻게 돼요? 침사지에서 여러 가지 큰 물질, 이물질, 흙, 모래, 자갈 이런 걸 이제 증강시켜 제거를 일단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투입실이에요. 약품 투입실이에요. 약품을 투입합니다. 콜로이드, 부물질에 응집제를 투입하죠. 투입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에 응집제가 들어오면 혼화시켜요. 물과 응집제 균일하게 혼화시킵니다. 응집제 들어오면 여기서 돌려요. 이렇게. 돌리면 잘 섞이죠. 섞이면 어떻게 해요? 자, 응집지 깔아앉겠죠. 콜로이드 등 부유물질이 접촉에 의해서 뭉침면사에서 큰 입자를 형성해서 깔아앉는다. 이게. 응집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침전, 이제 갈라지는 거죠. 여기서 이제 분해시켜요. 물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침전이 통해요. 또 모래를 많이 쓰죠. 두가 막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어떻게 돼요? 그 다음 침전, 그 다음 여가지. 또 더 깨끗하게 앞에 모래 자갈을 생겼죠. 요강이 통과되죠. 특히 더 미세물질을 제거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 활성탄 흡작, 유기물질을 이제 흡작을 제거해요. 활성탄을 이렇게 흡작시키죠. 통과되면 이제 맛이, 냄새가 난다고 맛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소독, 물속에 나온 세균, 이게 생물학적을 제거시키죠. 살균제 투병, 특히 염소산 같은 약품을 투입을 하죠.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정수지, 배수지, 그렇죠? 우리가
먹게 뒤까지는 우리가 정수장 처리를 하고 정수지까지 가는 거죠. 자, 우리나라 수질 현황 한번 볼까요? 수질 오염 요인시키는 경제적, 사회적 측면하고 자연적 요인. 자연 요인은 강설화 불경 이렇게 기후 변화에서 이제 변화가 생길 거고, 경제 사회적은 이제 가구 주택 증가, 국도 종합 건설에 의해서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장 산업구조 변화에서 수질 오염, 수질 물이 많이 더러워지죠. 그 수질 변화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아시아의 지역의 물보지 현상. 여러분이 보시면 약 한 5분을 보세요. 메콩강 주변에 물이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서울이 아리수 성지가죠. 8동에서 아리수 성지까지 6분 18초입니다. 여러분 꼭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